자, 맨 처음에 6페이지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1페이지부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1페이지에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2는 얘는 왜냐면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는 뭐예요? 바로 유저죠. 유저의 컨텍스트가 최신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컨텍스트를 뭔가 건드려줘야 돼요. 3은 뭐냐면요. 경쟁사의 서비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2번과 3번 앞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얘를 환경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페이지는 IT 기술이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유저들은 거기에 맞춰서 컨텍스트, 유저들은 어떤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경쟁사들은 작년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사용자들한테 유저들의 컨텍스트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게 한 페이지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한 페이지로 나온다는 측면들은 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여기는 IT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바뀌었다. 여기는 경쟁사는 어떤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여기는 유저의 컨텍스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롯데월드면요. 롯데월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기반으로 뭔가 메시지 하나 딱 써줘야 돼요.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주구조절 필요 없어요. 열심히 연구한 거에 기반해서 지금 뭐 AI 기반의 사용자들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가고 있다. 그 다음에 경쟁사는 어떻게 가고 있다. 유저는 이렇게 가고 있다. 그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두 번째 페이지죠. 이 페이지는 그래서 갭이 나와야 돼요. 즉 유저의 눈높이와 경쟁사의 서비스 동향과 최신 IT 기술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롯데월드의 이야기가 되겠죠. 즉 예를 들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세 가지로 나눠서 여기는 유저의 컨텍스트, 예를 들면요. 여기는 IT, 여기는 경쟁사라고 본다고 하면요. 그럼 여기는 자사죠. 롯데월드잖아요. 어쩌고저쩌고 나올겠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요. 그쵸?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문제 요인이 나올 거예요. 어떤 식의 문제가 있다. 어떤 식의 문제가 있다. 여기는 뭐예요? 현황이죠. 여기는 문제죠. 여기는 뭐가 등장합니까? 여기는 그래서 방향성이 나오겠죠. 뭐 어떻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방향성이요. 자, 이 방향성이 뭐예요? 얘가 가설이죠. 자, 이제 3페이지로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 여기는 이 페이지는 자사 분석이잖아요. 그쵸? 1페이지는 현황 분석이에요. 3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UX 리서치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UX 리서치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제시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여정지도가 일단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정지도예요. 그럼 이게 동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롯데월드라고 하면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시작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의 바로
여정지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요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태스크들이 있는 거죠. 태스크들이 오프라인 태스크, 온라인 태스크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상황, 어떤 거 해야 되는 건지 나올 거고, 여기는 뭐가 등장하게 되면 여기는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여기는 그래서 니즈가 나오겠죠. 니즈. 자, 그래서 3페이지는 이 그림이 한 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저 리서치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랑 인터뷰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맞춰서 인터뷰를 한다는 거거든요. 즉, 이 태스크에서 너 했어? 어떤 상황에서 했어? 그 좋았어? 나빴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 니즈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총 몇 명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리서치를 하게 되면 이 여정지도 한 페이지만 그리잖아요. 바로 리서치가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를 바로 판별할 수가 생겨요. 왜냐면 동일한 기간에 그 포트폴리오를 요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누구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자, 이게 여정지도가 됐죠? 이게 바로 유저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를 뭐라 하냐면 이 기법은 UX 리서치 중에서도 정성이에요. 왜? 적은 숫자로 우리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럼 요거를 한 건 뭐예요? 여기서는요, 현황 분석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유저를 이해를 하고 기술을 이해하고 경쟁사를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정도. 나는 이걸 이해를 했다. 그쵸? 여기는 뭐냐면 현재 우리 거를 분석해봤더니 자사 분석이에요. 했더니 현황은 있는데 문제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도출을 해야 된다. 그쵸? 가설을 잡았단 말이죠. 가설을. 이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선을 만들고 각각의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거죠. 검증하고, 그런데 모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4페이지는 바로 정량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베이를 좀 해보는 거죠. 자, 서베이를 한다는 측면들은 이제 이 A4 용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잖아요. 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약간 인포그래픽처럼 뭔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뭔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돼서 뭔가 이렇게 되는 그림 있잖아요. 그래 인포그래픽처럼 뭔가 나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뭐예요? 서베이 항목이죠. 서베이 항목을 스토리텔링처럼 뭔가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여기서 나왔던 뭔가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인포그래픽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용자들의 유저들은 여기 평소에 라이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근데 뭔가 라이프에서 뭔가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최신의 IT 기술을 접목한 어떤 어플들을 많이 이용해서 어떤 관심사를 높여주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제공된다라고 하면 당신의 예약이나 미리 체험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경험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서베이가 스토리텔링처럼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베이 지표를 인포그래프를 만든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왔던 현황 분석, 여기서 나왔던 자사 분석, 여기서 나왔던 바로 유저 리서치에서 나왔던 사용자들의 아이디어가, 즉 현재 유저들이 기술, 경쟁사, 자사,
자사, 그리고 페인 포인트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A와 요 B와 요 C가 서베이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결과를 인포그래픽처럼 보여주면 되게 좋은 어떤 인사이트 있는 페이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페이지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한 페이지 글 쓰는 방법은 인포그래픽밖에 안 돼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은요. 표로 주겠어요. 아니면 이거 자체를 그냥 그래프로 그리겠어요. 되게 지저분합니다.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즉 문항 구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시켰냐를 보고 싶은 거죠. 자, 이제는 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5페이지를 가면요. 자, 여기에서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하게 되냐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거죠.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이런 서비스에 대한 기회 요인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면 서비스에 대한 기회 요인인데요. 아니면 우선순위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아이디어. 그럼 여기에서 서비에서도 나왔던 뭔가 아이디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리서치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놓치했던 아이디어도 있고 뭐 여기에서 나왔던 그 현황 분석에서 아이디어도 나온 게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에다가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건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유저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당장 안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이거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낮은 거예요. 비즈니스 뭐 크게 뭐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매출에 기여를 하든지 페이지 증가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럼 아이디어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의 출처가 중요해져요. 이 아이디어 나온 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와 있으면 여기에 어떤 아이디어는 색상을 넣어주면 돼요. 이게 4개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면요. 뭐 빨강색, 노란색, 녹색, 그쵸? 서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뭐 보라색.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기 주석은 달아주겠죠. 빨강색은 뭐고. 그 어떤 아이디어는 여기서 요 색상을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 하나밖에 없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이 매트리스에서 어디에서 나왔냐 출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 부분만 우리는 뭐를 하겠습니까? 바로 서비스 기획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나와 있으니까 일단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용자들한테 가장 유용하고 우리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거 나머지 다 하지 않고 그것만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표가 이게 등장할 거예요. 그 여기는 뭐예요? as is. 여기는 to be죠. 이게 to be죠. 그러니까 as is는 뭐예요? 현재 이 기능이 우리 서비스에서 뭐 현재는 이게 제공되지 않아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아니면 이런 기능이 제공되어 있지만 기능이 부족해서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 사용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 투비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투비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네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기능들 있죠. 이 기능들을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으로 그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화면들 있죠.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UI 플로우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요. 서로 연결되는 게 서로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 전략적으로 서로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럼 이렇게 흐름으로 그려줘도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다 코멘트 해주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가치가 전달이 된다라는 식으로 해요.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6페이지에 우리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게 20페이지, 30페이지가 되면 되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과업을 주어진 거는 딱 6페이지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지 제외하고 목차 제외하고요. 정리를 해보죠. 1페이지는 바로 현황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즉 제가 롯데정보통신이라고 하면 보면 저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은요. 뭘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들이 포프를 내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기술적인 거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유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죠. 비즈니스 모델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UX 방법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페이지에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최신 기술, 유저의 컨테스트, 경쟁사들의 최신 동향들을 그래서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고 싶어하는 거냐. 그걸 제시를 하라. 그 트렌드죠. 두 번째, 그렇다고 봤을 때 방금 현황 분석한 거 비교했을 때 우리의 수준은 어떤데 우리의 현재 수준을 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너가 지금 확인한 거를 유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유저를 통해서 숨겨진 니즈를 너가 발견해 달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죠. 얼마나 리서치를 할 줄 아냐. 여정 지도를 다룰 수가 있겠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서베이 기법 자체를 앞에서 나왔던 현황 분석, 자사 분석, UX 리서치에서 나왔던 현황 문제 개선의 부분들을 뭔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로 서베이로 장표를 네가 그릴 수 있겠냐. 즉 뭐냐면 바로 논리성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5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현황 분석에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자사 분석에서 나왔던 거, 사용자 분석에서 나왔던 거, 정성이요. 정량적인 사용자 분석에서 나왔던 거를 기반으로 즉 그 아이디어 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표인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 그거를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그거 뽑아낸 것들에 대한 현재 수준과 앞으로 우리 서비스에 나가면 어떤 게 될 건지 투비를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건데 그것을 프로토타이핑으로 보여달라. 그래서 프로토타이핑과 이런 어떤 에이지즈 투비를 같이 보고 싶다. 그쪽으로 아마 저는 면접관이라고 하면 그 6페이지에 나온 거를 저는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방법론과 즉 여기에서 선택 과제로 넘긴 방법론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서로 보면서 이게 이 친구가 여기서는 이렇게 기법을 활용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응용했구나. 같이 접목하면서 저는 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